혈당만 높아도 대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은 남녀 모두 2위의 발병률을 차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급증세가 심각합니다. 그냥 소화가 잘 안 된다, 변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가벼운 증상이 사실은 대장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단순히 당뇨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장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45년 경력의 소화기내과 대사질환 전문의 박재현 원장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장암으로 잃은 뒤 평생을 혈당과 장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을 옆에서 보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막을 수 있을까 몸부림쳐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장암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 3가지와 단돈 영원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혈당-대장 동시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약회사가 절대 광고하지 않는 특급 자연치유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반드시 시청해 주세요.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김모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한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들을 돌보며 조용히 지내셨죠? 그런데 은퇴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늘 경계 수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뭐 술을 많이 마시나요? 담배를 피우나요? 그냥 단 거 조금 좋아하는 것뿐인데 설마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분의 표정은 반쯤은 걱정, 반쯤은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무려 5개의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이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순간 김 씨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혈당하고 대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냥 단 거 조금 먹었을 뿐인데. 이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는데 놀랍게도 대장암 환자 10명 중 6명은 당뇨나 고혈당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남성은 위암보다도 대장암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 역시 유방암 다음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고혈당, 비만, 운동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대장 점막 세포의 염증 반응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장은 고혈당에 시달릴 때 매일 불씨가 켜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불씨가 커지면 바로 암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마치 매일 대장벽에 사포질을 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벽이 점점 닳아 없어지듯 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암세포가 자리 잡는다. 실제로 혈당이 높으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집니다. 좋은 유익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이 번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대장세포를 공격하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결국 암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 씨 말고도 또 한 분, 74세 여성 이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던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농사일로 튼튼했지만 은퇴 후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떡, 과일, 과자 등을 드셨는데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 잘 안 먹고 채소도 먹는데 왜 대장에 문제가 생기죠? 할머니는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대장에 작은 용종이 3개나 발견됐습니다. 이는 바로 과일떡의 과당과 탄수화물이 혈당을 자극하고 장내 유익균보다 해로운 세균을 더 많이 키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느껴지실 겁니다. 혈당은 단순히 혈관을 막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관리 실패는 곧 대장 건강 파괴로 이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통계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대장암 발병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가 높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면
대장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최소 1.5배 이상 상승한다. 즉, 당뇨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그건 불을 끄지 않고 연기만 가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혈당과 대장암의 연결고리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지고 결국 우리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됩니다. 김 씨와 이 할머니의 사례는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 씨의 검사 결과를 본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대장 용종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5개, 크기도 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김 씨는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사과 2개, 바나나 1개, 포도 1송이를 먹고 점심까지는 따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밥도 줄이고 고기도 안 먹고 오히려 건강 챙기려고 과일만 먹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과일을 한두 쪽이 아니라 한 끼 식사로 대체할 만큼 먹으면 결국 혈당 폭탄이 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JCN에 실린 연구에서 과일 과다 섭취군은 일반 식사군보다 대장 용종 발생률이 1.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대장점막 세포의 손상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침마다 과일만 잔뜩 먹는 건 좋은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매일 작은 독을 삼키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김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변비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하루에 요거트 3컵씩 먹었습니다. TV에서도 장 건강엔 요거트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판 요거트 대부분이 첨가당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김 씨가 즐겨 먹던 딸기맛, 복숭아맛 요거트에는 작은 컵 하나에 무려 각설탕 5개에서 6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실제 대장암을 억제하려면 당분이 적고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첨가당이 많은 요거트는 오히려 해로운 세균을 늘려 발암성 독소를 생산하게 만듭니다. 장 건강 챙기려던 요거트가 오히려 대장세포를 공격하는 독소 공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 씨는 매달 수십만 원씩 건강보조제를 사 먹었습니다. 아내 몰래 인터넷으로 주문한 영양제만 서랍에 가득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대장도 깨끗해진다더라. 그의 얼굴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효과입니다. 보조제의 광고 문구와 달리 대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은 대부분 극히 미미한 양이 들어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싸니까, 유명하니까라는 이유로 믿고 삼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고가의 보조제 섭취가 대장암 예방 효과를 주는 근거는 현재까지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불균형한 영양소 섭취가 혈당 조절을 망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옵니다. 결국 김 씨는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기도 했습니다. 병원비 아끼려고 보조제 먹다가 결국 병원비 수백만 원을 더 쓰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 씨의 생활 습관을 보셨습니다. 과일 폭탄 식단, 요거트 남용, 보조제 맹신. 겉보기엔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이지만 실제로는 대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40% 이상이 나는 건강에 신경 썼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상식에 속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한 선택이 오히려 암을 불러온 역설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독보다 무섭습니다. 독은 피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상식은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과일을 한 바구니 드시고 계신가요?
혹은 습관처럼 달달한 요거트를 믿고 계신가요? 혹은 서랍 안에 보조제만 가득 쌓아두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경고등이 켜진 순간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제는 비싼 보조제도, 과일 폭탄도, 요거트 남용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아주 단순하고 돈 들지 않는 3가지 방법만 실천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김 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제 몸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래도 약이나 주사 같은 걸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그의 혈당은 안정됐고 대장 용종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 기적의 해결책 3가지를 여러분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귀리 보리를 섞어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서울대 의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줄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장 내 유익균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흰쌀밥은 불길을 부채질하는 마른 장작이고 현미와 채소는 불길을 진정시키는 물과 같습니다.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순서와 재료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저혈당 지수 식단의 힘입니다. 73세 여성 박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흰죽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전에 오이와 양배추를 조금 드시게 하자 한 달 만에 변비가 사라지고 대장 내시경에서도 점막 염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평생 먹던 밥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제 배속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습니다. 2번째 비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걷기는 혈당과 대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유럽 역학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걷기만 꾸준히 해도 대장암 발병률이 17%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는 식후 15분 걷기만 해도 혈당이 20에서 30이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순간 장이 리듬을 타듯 출렁거리며 운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대장이 스스로 빨래 탈수기처럼 흔들리며 독소와 가스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75세 이모 어르신은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당뇨 합병증과 변비로 고생하시던 중 하루 30분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처음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한 달 지나니 30분이 가볍습니다. 변도 시원하게 보고 얼굴색도 좋아졌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작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걷기는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대장 보험입니다. 3번째 비법은 프리바이오틱스 식품 섭취입니다. 양파, 마늘, 고구마,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흔한 식재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시 장내 유익균 즉 비피더스균, 유산균 등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발암성 독소 즉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즉, 이 음식들은 장 청소 부이자 면역군대의 식량인 셈입니다. 쉽게 말해 대장은 마치 도시이고 유익균은 시민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시민들에게 주는 식량입니다. 식량이 충분하면 시민이 늘어나고 도시가 평화로워집니다. 하지만 식량이 없으면 나쁜 군대 즉 해로운 세균이 도시를 점령해 버립니다. 66세 여성 최모 할머니는 변이 늘 굳어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양파 1개를 샐러드에 넣고 저녁에는 고구마 1개를 드시게 했습니다. 2달 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약도 안 먹었는데 변이 저절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도 용종이 더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김 씨는 이 3가지를 충실히 지켰습니다. 밥상을 바꿨고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했고 양파와 고구마를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은 150에서 110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매일 아침이 즐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돈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는 순서와 산책, 그리고 양파 몇 개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김 씨는 3개월 뒤 다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창백하고 지쳐있던 얼굴이 이번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볍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원장님,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아침마다 힘들게 변을 보던 제가 이제는 시원하게 보고 있습니다. 혈당도 잡히고 대장도 편안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길이 기다려집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 순간만큼 보람찬 때가 없습니다. 비싼 약도 큰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상의 순서, 하루의 걷기, 양파와 고구마 같은 흔한 식품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72세 박 여사님 사례입니다.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2번이나 받고도 또다시 용종이 생겨 좌절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수술대 위에서 살아야 하나요? 그분은 울먹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식사 전 채소 섭취, 하루 20분 걷기, 고구마와 마늘 추가. 3개월 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새로운 용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제 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 몸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75세 남성 최 선생님 사례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손주의 손을 잡고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5,000보 걷습니다. 변도 시원하게 보고 대장도 깨끗하다 합니다. 손주와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약속드린 특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참보리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리차는 뜨겁게 마셔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리를 차갑게 우리면 폴리페놀과 베타글루칸이 훨씬 더 풍부하게 추출됩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대장 점막을 보호하는 천연 방패입니다. 고려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리를 차갑게 우리면 항산화 성분이 최대 30% 더 많아진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대 실험에서 보면 보리 속 베타글루칸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대장암 억제 효과를 보인다. 쉽게 말해 참보리차는 약이 되는 물입니다. 매일 식탁에서 그냥 한 잔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대장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습관은 아침 과일 폭탄, 요거트 남용, 비싼 보조제 맹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은 저혈당 지수 식단 즉 밥상 순서 바꾸기, 하루 30분 걷기, 양파, 마늘, 고구마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그리고 참보리차 한 잔. 이 모든 방법은 병원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이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단순히 좋아요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주변의 고혈당이나 대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께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건강 비밀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인생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동네 의사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